대통령 처가는 양평군 강상면에 크게 두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오른편 지도에 A라고 표시된 곳인데요. 남한 강변에 있는 공흥지구처럼 개발하기 좋은 야트막한 아주 좋은 예쁜 땅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도에 B라고 표시된 부분인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왼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산비탈, 가파른 땅입니다. 작년에 국토부는 이 산비탈 땅에 대해서 비탈져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가 와도 이익을 얻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아무런 이익을 보는 게 없다.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당시에 국토부의 말을 듣고 이 산비탈 땅이 개발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쁜 땅만 놓고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파트나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당시에 놓친 게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얘기해 주지 않은 것. 바로 이 고속도로 종점이 한 번 변경된 것이 아니라 두 번 변경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용역사는 용역을 수주하자마자 곧장 변경 노선을 그리는데 준비 파일 8가지 버전에서부터 착수보고의 보고자료까지 모두 종점은 남양평 IC에 붙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최종 공개된 대안노선 종점이 남양평 IC 아니죠?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착수보고 28일 후에 갑자기 종점이 한 번 더 바뀝니다. 남양평 IC보다 한 1.3km 위에 있는 새로운 지점입니다. 대안 1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노선인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발표된 대안입니다. 이 대안의 종점 부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종점의 램프 부분이 정확하게 대통령 처가 소유의 산비탈 땅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IC에 직접 붙이는 안이 폐기되고 대통령 처가 땅에 마치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자로 잰 듯이 연결이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되면 대통령 처가는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노선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합니다. 예.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시고 신념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산비탈 땅에 고속도로 할아버지 생겨도 대통령 처가는 전혀 이익 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토부 답변은 거짓말인 거죠?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속은 거라는 거를. 저기에 JCT에 붙는 땅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 땅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누구 땅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됐을 때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자, 청장님. 고속도로랑 겹치는 토지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나머지 땅도 같이 수용해달라고 할 수 있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맞습니까? yes or no로 짧게. 붙어있는 모든 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 이 사진은 작년 7월 특혜 의혹 당시에 처가 소유 산비탈 땅에서 키우고 있던 흑염소와 칠면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흑염소 건강원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왜 여기서 흑염소랑 칠면조 키우고 있었을까요, 장관님? 혹시 아시나요? 아는 바 없습니다.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게 되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족분들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흑염소랑 칠면조 키워서 종점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바꾸고 종점 변경 기대하게 된 때부터 이렇게 해서 보상금 맥시멈으로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보상금 조금 받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슨 이 도움이 될까 하는 건 사실은 저도 의원님 질의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다시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장관님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즉답하지 마시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조사해보고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랬고요. 장관님께서는 노선을 기준으로 하면 처가 땅과 고속도로가 아주 근소하게 안 겹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첫 번째, 대안 노선으로 추진될 경우에 처가 땅이 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 두 번째, 대통령의 처갓집 식구분들이 크던 작던 토지 보상금에는 늘 진심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을 거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제출받은 노선도를 보니까 확실하게 보상 대상이 된다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의 보라색 부분이 처가 땅이고요. 산비탈이라 매매 자체가 어려운 땅입니다. 빨간색 두 줄로 표시된 선이 대안 노선인데요. 국토부가 이제 저 그림을 가져와서 처가 땅과 미세하게 비껴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받은 노선도를 그대로 위성지도에 옮겼습니다. 좌표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대입했고요. 자, 빨간색 대안 노선이 하얀색 선과 교차하는 것이 보이실까요? 하얀색과 빨간색이 교차하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 하얀색 선은 대통령 처가 땅을 위해 만들어져 있었던 기존의 진출입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이 땅은 완전히 맹지가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실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저 빨간색 부분이 종점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당연히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도로는 폐쇄되겠죠. 제가 국토부 실무진과 도로공사 실무진에 확인했을 때도 대안노선 신설되면 이 진출입로는 폐쇄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제가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예, 슬라이드. 그리고, 예. 네, 일단 한번 보셔요. 토지보상법 74조.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진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39조 1항 3호.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해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도로 없어지면 맹지가 되는 처가 땅은 당연히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잔여지 보상을 받은 사례가 6년 동안만 190건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대통령 처가는 이 부근에 확인된 것만 7,24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들이 토지보상으로이 아니면 매매하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흑염소, 칠면조, 꿀벌 이 세 가지 동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셋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보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보상금 몇 푼 받으려고 과연 이런 일을 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2001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일대 토지를 매수합니다. 불과 1년 후인 2002년 철도청에 토지가 수용됩니다. 복선전철 사업에 이 토지가 편입되거든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1년 전에 땅을 샀을까? 바로 옆에 땅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4년에 나머지 땅이 LH에 수용됩니다. 아산 신도시 개발 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건데 배방읍 개발되는 타이밍 굉장히 잘 알고 들어간 것 같죠? 이때 LH한테 받은 토지 보상금 다음 슬라이드 129억 원입니다. 토지 보상 사례는 양평군에도 있습니다. 최은순 씨는 보상받기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미리 안 것처럼 이렇게 1, 2년 전에 작업을 했던 것인지 저는 매우 신기합니다.